반갑습니다. 주식단타 김프로입니다. 2017년 키움증권 실전 투자대회에서 수익률 158%로 4위, 올해 대회에서는 10위에 입상한 바 있는 전업 투자자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기간 외인 수급주 단타 매매에 대해서 제 자동 매매 일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이번 주 코스닥 시장은 신라젠 악재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테마가 급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지수도 투매가 나왔죠. 또 지수가 이제 투매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까지 투매를 부르는 그런 공포 장세였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개인들의 그 투매가 나왔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 엄청난 반대 매매가 나왔죠. 그 물량을 다시 기관과 외국인이 쓸어가는 참 안타까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누적된 당월 수급 주도주의 투매 자리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많았었어요. 많았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한 주 동안 그런 종목들을 이제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제 자동 매매 일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당월 누적된 수급 주도주의 투매 자리 공략한 것부터 한번 봐볼게요. 먼저 파트론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이제 화면은 항상 오른쪽 화면이 일봉 차트예요. 그리고 이제 왼쪽이 3분봉 자동 매매 일지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이 이제 수급 현황이죠. 그리고 뭐 뉴스라든지 지수라든지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이제 이게 항상 그 차트를 볼 때 단타 매매는 그 일봉을 먼저 봐요. 일봉 차트에서 종목을 선정을 한 다음에 분봉 차트에서 이제 타점을 잡는 거죠. 자, 먼저 파트론을 보면은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매수했습니다. 이날 지금 보면은 이 자리 되겠죠. 8월 2일 금요일 일봉상으로 보면 이날이죠. 그죠? 이 종목을 이제 선택한 근거는 뭐냐? 기간 수급이에요. 기간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신고가가 이제 6월 18일 날 18,850원 신고가 쓰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제대로 된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온 적이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그런 종목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지수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기간의 수급이 누적돼서 들어와 있었고 외국인 수급도 그 이전에는 누적돼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투매 자리를 준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날 8월 2일 딱 보더라도 신고가 대비했을 때 가장 이 장 초반이 가장 그 신저가, 그러니까 가장 저가인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매수한 거예요. 장 초반에 바로 개파락 딱 떨어지는 거 보고 매수해서 반등폭 매도. 반등폭이 지금 2% 거의 4% 가까이 나왔죠. 한 3% 수익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자마자 바로 5분도 안 돼서 수익 체결 3% 먹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날 양봉이 더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앞서 말씀대로 저는 이제 단타잖아요. 단타 김프로잖아요. 3% 5분 만에 3%면 먹는 거예요. 기간 외인 수급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소 같은 경우 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돼도 하루에 1, 2%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죠. 근데 5분 만에 3% 반등하면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일단 파트론의 투매 자리를 공략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매매를 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8월 2일 날 투매 자리 공략을 한번 했네요. 이날 거의 이제 비슷하죠. 이 종목도 기간 수급이 꾸준히 누적되어져 있었고 8월 2일 금요일 날 보면은 마찬가지 시초가 개파락으로 신고가 대비 가장 저점인 부분, 그쵸? 그 부분에 산 거예요. 사서 반등폭 바로 2% 반등폭 매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권 내버려 둔 거죠. 박스권 내버려 내고 나서
다시 이전 저점이 깨지는 투매 자리에 분할로 매수했어요. 그게 이제 어제예요. 어제장에 분할로 매수를 했고, 이걸 이제 시초가 또 개파락으로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좀 물량을 더 샀어야 되는데, 실은 그 전날 풀베팅을 했어요. 예. 종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다른 종목들까지. 뭐 종목이 좀 꽤 이제 분할로 계속 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수 차트를 보면은 이날 어제장 같은 경우 7.5% 떨어졌죠. 최근에 7.5%가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이때 뭐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때도 엄청난 투매가 나오긴 했지만 하루에 거의 7%가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 지지점을 깨면서 7%가 급락을 했고, 그리고 개인의 투매로 인해서 떨어진 거라고 이제 수급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 있게 배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점 올 때마다 배팅 남은 종목도 또 꽉꽉 채워서 배팅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아침 시초가 개파락이 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 시작 전에 바로 전에 그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이런 이제 악재가 또 한 번 나왔고, 그리고 신라젠이 다시 한번 하한가로 시작을 했고, 게다가 개인의 반대 매매 물량이 시초가에 나와버리면서 더 이상 투매로 떨어지기 어려운 자리인데 장 초반에 개파락이 한 번 더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실은 이 자리에 한 번 더 사서 반등폭을 노렸어야 되는데 막상 그 살 비중이 없었던 거죠. 예. 그렇지만 반등폭은 예상을 했어요. 장 초반부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못 산 게 상당히 아쉬웠던 뭐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 못 사고 반등폭 나올 때 팔았어요. 근데 이제 이 반등폭에서 수익을 또 막상 노리기도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점 대비 수급주가 2%, 4%, 6% 반등이거든요. 이게 잡주 매매도 아니고 수급주가 6% 반등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수술 익절선이에요. 그치만 그냥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결국 종가에 또 하락하죠. 예. 물론 이 자리 이제 쌍바닥 자리 노려서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위치예요. 쌍바닥이 깨지는 게 맞지만 어쨌든 워낙 지금 투매가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다시 이렇게 외국인이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노려볼 만한 자리긴 하죠. 어쨌든 전날 배팅을 했고 그 다음날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수수료 익절로 빠져나왔다. 여기서 손절 안 했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투매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손절할 종목이 이 종목 아니란 얘기죠. 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기관들이 이렇게 누적이 돼 있는데, 예? 이런 그 지네들이 물려있는 종목을 최저점에서 손절매 치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반동폭은 일단 최소한 주고 물량을 날린단 말이죠. 날리지도 않았어요. 이거 오늘 마이너스 1억이잖아요. 날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더 사야 돼서 지금 끌어올려야 될 위치라는 얘기죠. 예. 어쨌든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수수료 익절매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보면은 최근에 메이드가 됐죠. 7월 25일 날 이날 이제 기준봉이 생성이 된 거예요. 이 종목은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어제장에 이제 마이너스 4.5%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이 저점에 산 거예요. 사고 2% 반등폭의 매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이 종목은 네이버는 시총이 22조짜리입니다. 예, 1%도 안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을 투매 자리에 사서 2% 반등폭까지 가는데 뭐 30분도 안 걸린 거죠. 그죠? 하루 종일 해도 1% 움직일까 말까 한 종목이 분봉 몇 개로 2% 반등폭을 줬다. 그러면 이 자리 매도인 거예요. 매도.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도 장 초반에 개파락 투매가 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사면 또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살 수가 없었어요. 비중이 없어서.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기간 메인 수급주, 특히 누적된 수급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같은 이런 투매 시장에서는 시초가부터 저점을 하고 판단이 되면은
과감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뭐 재료적으로 뭐 일본의 수출 규제니 환율 조작국이니 뭐 미국이 다시 중국에 뭐 3천억 달러에 다시 10% 관세를 부과하든 뭐 악재는 이미 뭐 엄청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수의 투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재료적인 부분을 신경을 쓴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건 매수 버튼이 안 눌러져요. 예. 과감하게 지지와 저항 자리에서 이건 투매다라고 판단되면 이전 최저점이다 판단되면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LNF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최근에 제가 몇 번 더 매매를 했는데 이 자리네요. 이거는 7월 30일이니까 지난주 이때도 이렇게 대응을 했고 이날이네요. 이날 어제장 마찬가지예요. 이날 보면은 최저가죠. 최근에 기관 수급 들어왔고 외인 수급이 들어와 있었고 종가쯤에 이제 베팅한 거예요. 종가쯤에 탁탁탁 사놓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시초가 개판이 나왔죠. 이날 개판하기 마이너스 3% 넘게 나왔잖아요. 이걸 또 샀어야 되는 거예요. 기법대로라면은. 그렇지만 어쨌든 반등폭이 강하게 나왔어요. 이 종목도 2%, 4%, 6% 반등폭 나왔을 때 장 초반에 수익 매도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실은 이제 반등폭 자리에서 빠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수급이 장 초반에 강하게 들어온 걸 보고 좀 더 기다렸다가 수익선에서 매도를 한 겁니다. 이 종목은 이제 수익이 난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 더 볼게요. 셀트리온. 이 종목 때문에 실은 비중이 너무 꽉 찬 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일봉 차트를 보면은 신라젠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가 떨어지긴 했지만 실은 셀트리온이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거 아니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라젠 때문에 떨어진 거지 셀트리온 악재로 인해서 떨어진 건 아니다. 즉 이 투매는 뭐예요? 말 그대로 개인이 만들어낸 투매다. 그게 이제 실은 수급적으로 장마감하고 반영이 됐죠. 8월 5일날 장마감 딱 보니까 기관이 400억, 외국인이 300억. 저는 이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날 투매로 떨어질 때 양매수구나. 개미가 엄청 던지고 기관 외국인 밑에서 받고 있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산 거예요. 여기서 사고 3차 4차까지 샀죠. 그리고 단일가에 빠지길래 단일가에서 또 샀습니다. 5차까지. 왜 그러냐면 이 수급을 딱 봐도 그러잖아요. 최근에 지금 이 종목이 이렇게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3월 달에 한번 들어왔고 그 뒤로는 이 정도까지 안 들어왔었는데 개미의 투매를 엄청나게 받아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날 반등폭에 매도 대응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초가 개파락이 오늘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5% 개파락이 나왔어요. 이것까지는 저도 실은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날 지수가 워낙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갭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 시작 전에 악재가 또 한 번 하면서 개미들을 흔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장 초반에 또 샀어요. 이거를 이제 배팅을 다 들어가니라고 다른 종목도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간 거죠. 어쨌든 셀트리온을 좀 더 비중 있게 사서 반등폭이 나올 때 분할로 매도한 겁니다. 오늘도 양매수 강하게 들어왔죠. 1000억 가까이 들어왔죠. 계속 판 거예요. 팔고 해서 결국에는 수익 매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 또 샀어요. 왜냐? 양매수 눌림 자리라 보고 또 한 2개 타점 또 넣어놨습니다. 내일장 대응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장이 하락을 해도 당일 수급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어요. SKC 코롱 PI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이죠. 그죠? 8월 5일 월요일 어제장이잖아요. 이 종목은 지수가 그 7% 넘게 폭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빛난 종목이에요. 홀로 이렇게 기간이 100억 정도 들어오면서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면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눌림자리 매수해서 반대폭 매도,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오후장 종가 매도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리고 시초가에 그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바로 수수료 익절매로 빠져나왔습니다. 차라리 이 종가에 나와도 됐을 법 했는데 이거보다는 더 갈 거라고 저는 본 거죠. 왜냐, 지수가 앞서 말씀드린 워낙 투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갭상승을 예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오히려 개파락이 나오면서 전량 매도 정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전날 기간수급, 최근에 기간수급을 근거로 했을 때 이런 투매 자리라면 또 매수 타점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종목 선정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 당월 수급주도주는 투매 자리를 공략하면 되고, 당일 수급주는 당일 양매수 종목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한인터텍,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8월 2일 금요일날 이날 이제 그 양매수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죠? 양매수 들어왔고 장막판 이제 투매 자리에 분할로 매수해서 이길 시초가 갭상에 수익 매도한 사례. 이 양매수 수급이잖아요. 그죠? 수급의 양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뭐 일본 수출 규제에 오히려 뭐 혜택을 볼 종목이다. 뭐 그런 찌라시들이 좀 나오면서 장마만 투매 자리에서 공략을 한번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매매일지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참조하시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유튜브 구독과 알림 신청 하시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아침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